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 씨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 재판정에 수위 차림으로 나타나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가 오늘 당초에는 뭐 나오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 나왔어요. 네네. 지난번 청문회에는 뭐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 재판에 나와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 청문회는 반드시 나왔는데 청문회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공판 준비 절차에는 본인이 안 나오고 변호인만 나와도 되는데 본인이 나온 것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공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본인이 원하는 말을 좀 해야겠다는 거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청문회 나오지 않은 것은 이제 국민을 안중에 안 둔 거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나온 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뭐 굉장히 많죠. 예. 그 중에 한 11개가 있는데요. 11개 중에 전부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전부 다 주장을 했어요. 부인했어요. 인정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네. 11개 중에서 특히 8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이건 아마 뭐 작전적으로도 다 전면 부인한다고 보고요. 중요한 뭐 혐의 자체는 뭐 대기업에서 774억 모금하는 데 있어서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그런 부분들. 롯데그룹에서 70억 추가 기부를 강요했다. 그리고 최순실 소유 이제 광고 회사에서 어떤 현대차에서 62억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흡착제와 관련해서 하청업체로 하여금 KD 코퍼레이션이죠. 정유라 친구. 그렇죠. 예. 정유라 씨의 친구의 부모, 예.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1억 정도의 흡착제를 납품하도록 저 강요했다는 중에서 가장 그런 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금 모집 관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범죄 사실 중 8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공모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태블 PC와 관련해서 그게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수없이 논의가 되었고 또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표출된 그 녹취록에 보면 예. 굉장히 태블릿 PC를 뭐 훔친 걸로 해서 조작한 걸로 몰고 가라 그런 취지로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이제 태블릿 PC의 어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인을 해서 어떻든 무죄를 받으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오늘 방향을 세운 것 같아요.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보금은 대통령 얘기를 전경련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가 돼 있는데 예. 이제 본인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수첩에 적었고 그 부분을 K스포츠나 미래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서 대기업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지 공모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 만약에 공모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대통령의 부하로서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이제 건네준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체로 또 인정했다고 그래요. 뭐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네, 대부분 인정하고요. 또 대통령과 여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증거가 있나 보죠. 그렇죠, 확실한? 그렇죠. 예. 대통령과 공무원 부분까지 거의 인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에 압수된 그런 휴대폰 같은 데 내용에 보면 예. 이제 이런 녹취 파일이랄지 문자 메시지 또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메일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할 수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최순실 씨한테 전달한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국회 최순실 청문회는 국회의원과 증인이 서로 사전에 좀 입을 맞췄다는 의혹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진실 공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22일 청문회에서 이제 이 부분 유증 모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짜고 지난 4차 청문회에서 서로 짜고 고영태가 이제 3차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헌영 K스포츠 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때 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뭐 핀이 안 맞아서 충전기를 다시 사오라고 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15일 날 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이미 13일 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러이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에서 나왔죠. 그리고 15일 예. 날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는 예. 그 당시에 이만희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이 미리 모의를 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죠. 예. 같이 만난 적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진에 가서 서로 모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뜨거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죠. 예. 이게 저 국회의원들은 이게 통상적인 뭐 절차다. 사전에 뭐 증인들하고 만나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청취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이제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문회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체 진실에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당사자나 그 증언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옳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예. 또 서로 짜고 청문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 전에 증인을 만나는 것은 그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자, 특검이 21일 현판식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뭐 요즘 이미 뭐 상당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가 결국 못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사 기밀 보호 구역이랄지 공무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어떤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기관장이. 그런데 그 단서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불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밀고 가면 결과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에서 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아마 법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판식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하고 모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로 최종 정리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신 분인데 네. 뭐 출석 방식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뭐 시간을 끌었죠. 예. 그래서 국회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대정부 질문에는 국회에서 출석을 해서 국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밝혔어요. 그래서 예. 뭐 굉장히 바람직하다 보고요. 예. 그런데 출석 방안에 대해서는 뭐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 국무총리로서 어떤 출석 방안이 아니고 뭔가 좀 애우를 예. 갖추어 달라는 대통령 그런 권한대행이신 그렇죠. 분도 고려해달라 그렇죠. 이거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출석해서도 이전에 보면 뭐 대정부 질문 때 굉장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내일 싶습니다. 신부는 총리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까? 내일은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이신 왜냐하면 분으로 야당에서도 출석하는 건가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대정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